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어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던 바라지 않던 시간이 바래다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선택의 자유는 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런은 이렇게 원치 않게 막 어른이 되려고 하는 청춘들이 느끼는 아쉬운 감정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더 뛰게 해줘. 더 뛰게 해줘. 결국 이런 가사의 의미와 런이라는 이 노래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청춘처럼 다시 달리고 싶다.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청춘과 어른을 이야기하는 이 런의 뮤직비디오 속에는 청춘과 어른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타납니다. 청춘과 관련 있는 상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비입니다. 이 나비는 이전에 버터플라이라는 노래에서 청춘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이미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은 사실 청춘을 나타내기보다는 감정을 나타내는 메타포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이런 물에 빠지는 것은 감정에 빠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감정에 빠져 있는 상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 공허한 어른의 상태와는 정반대기에 이렇게 물에 빠져 있을 때를 청춘을 추억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의미하는 이 푸른 장미는 어른의 입장에서 본 청춘이 환상과 같기에 역시 청춘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어른과 관련 있는 상징은 검은색이 있습니다. 검은색이 죽음을 의미하는 색이기에 청춘의 죽음이 어른이라고 볼 때 어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검은색이 모든 색을 차단하는 색이기에 보통 감정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검은색은 감정의 차단, 그리고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공허한 어른과 닮아 있다는 점을 역시 감안한다면 검은색과 어른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판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이 한 명씩 각기 다른 공간에서 등장합니다. 각각의 멤버들이 등장하는 공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전 편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편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먼저 랩몬이 등장합니다. 이전 한국편 뮤직비디오들에서 청춘의 생존에서 어른의 생존으로 변화하던 모습을 보여줬던 그는 한국 버전 런에서 이렇게 문을 여는 행동으로 청춘을 추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그가 전화를 걸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좌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른을 상징하는 검은색 공간과 그 옆에 고통스러운 과거는 기쁨이다 라는 문구를 보아서 지금 상황은 이런 고통스러운 어른의 세상에서 기뻤던 과거, 청춘을 떠올리는 것을 전화를 거는 것으로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뮤직비디오에서 문을 여는 것으로 청춘을 추억하는 행위를 묘사했고,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전화를 거는 것으로 청춘을 그리워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춘은 돌아갈 수 없는 것이기에 이전 편에서도 이렇게 문을 열어도 아무것도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이번 편에서 청춘에게 건 전화는 좌절되고 맙니다. 다음은 휴가입니다. 한국 편에서 윤기는 청춘을 상징하는 파란 꽃이 들어있는 거울을 깨는 존재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청춘에 대한 환상을 깨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본 편에서 역시 윤기는 이렇게 깨진 거울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청춘이 박살난 상황을 이렇게 공간으로 묘사한 것이겠죠. 뷔는 한국 버전 뮤비에서 그래피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버전에서도 역시 그래피티를 합니다. 그래피티가 전형적인 반항의 아이콘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 버전에서도 일본 버전에서도 그래피티를 하고 있는 뷔의 모습은 아직 어른이 된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은 뷔와 비슷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뷔와 다른 점은 청춘을 상징하는 그래피티가 없고 거기다 검은색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청춘의 상징인 그래피티가 없고 어른을 상징하는 검은 색상의 돌 위에 있고, 돌 위에 있기 때문에 청춘을 나타내는 물과 분리되어 있는 그는 공허한 어른의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 모든 뮤직비디오에서 진은 다른 청춘의 감정들을 수용하는 본체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른과 청춘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금 모든 상황의 원인은 그들이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이 이런 어른을 상징하는 공간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묘사일 것입니다. 제이홉은 일본 버전에서 이렇게 깃털이 가득한 공간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깔린 수많은 깃털들은 과거의 이 공간에서 저렇게 수많은 깃털들이 날렸던 장면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한국 버전에서도 제이홉은 이렇게 깃털들이 날리는 베개 싸움을 하는데요.
이런 깃털들이 날리는 장면은 청춘들의 반항을 다룬 장비구 감독이 품행제로에 나왔던 장면에서 따온 장면으로 화려한 청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화나 뮤직비디오에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한국 버전에서 일본 버전에서 모두 나타나는 이런 깃털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은 청춘이 끝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청춘은 끝난 장소에서 제이홉은 이렇게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지민은 일본편 뮤비에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물이 청춘을 상징하기에 이런 그의 모습은 청춘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한국편에서 뷔가 끝내 그 물속에 빠져나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민 역시 나중에 물속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정국의 차례입니다. 정국은 한국편에서 청춘이 끝났음을 깨닫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어른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진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날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일본편에서도 청춘을 상징하는 푸른 장미를 부숨으로써 청춘이 끝났음을 모두에게 선고합니다. 각각의 공간에 있는 각각의 멤버들은 이런 정국의 행동과 함께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몇몇은 좌절하고 지민은 청춘을 상징하는 물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어항에는 청춘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진의 공간에는 검은색 나비들이 날아감과 동시에 검은색 나비 그림이 생깁니다. 죽음과 어른을 상징하는 검은색과 청춘을 나타내는 나비가 결합함으로써 검은 나비는 청춘의 죽음이 됩니다. 역시 진도 좌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뷔는 잠길 수 없는 얕은 물속에 눕습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퍼지는 스프레이의 빨간색이 마치 손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만약 자살이라면 너무 힘들어서 사라지는 것을 택한 청춘이 되겠죠. 청춘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에 놓인 젊음을 매우 잘 이해하고 묘사한 뮤직비디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탄소년단의 묘사는 이런 설정들에 그치지 않고 안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한국 버전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먼저 등장해 청춘을 상징하는 물속으로 빠져드는 뷔가 이번 일본 버전에서도 나머지 멤버들이 있는 무대로 진입하면서 안무가 시작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청춘을 상징하는 나비를 쫓는 모습이나 마지막에 제이홉을 중심으로 나비 모양으로 끝을 내는 모습은 얼마나 안무에 의미를 부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이 춤을 추는 공간 역시 청춘과 어른을 구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자연광이 들어오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게 청춘을 묘사하고, 자연광이 들어올 수 없게 차단되고 전구와 같은 인공광이 비치는 환경으로 어른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정국이 청춘을 상징하는 푸른 장미를 부수고 나서 청춘의 공간이 이렇게 이전과 다르게 낙서로 가득해지는 것을 통해서 청춘이 끝나가는 것에 대한 고뇌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번 방탄소년단 일본 버전 뮤직비디오가 엄청나게 신경 써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한국 버전이 더 좋습니다. 더 많은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버전이 못 만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의 깊은 내용들을 짧고 효율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작품적인 완성도는 일본 버전이 더 높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과 일본 어떤 버전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이상 드림텔러였습니다.